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시열 변호사입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어떻게 되고 있는가 궁금하시죠? 한 달 넘게 평의 중이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헌재가 리더십 문제를 노출했고요. 당연히 우리가 예상했던 거죠. 문영배 권한대행 체제 속에서 심리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의 문제가 부각이 됐고, 보수 성향의 재판관들의 반발로 인한 평결 지연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마은혁 후보자 임명 문제도 재차 부각되고 있는데요. 한 총리 입장에서는 바뀔 기미가 없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이재명과 한 총리의 회담을 여러 차례 제안했지만 한 총리가 전혀 답변하지 않고 있답니다. 한 총리를 갖다가 탄핵했던 저자들과 한 총리가 그렇게 호락호락 만나줄 것 같지 않습니다. 지금 한 총리는 민주당에서 만나자고 하는 제안을 모두 이런저야에 거절해 버리고 있습니다. 이례적으로 말이죠, 오랜 시간 평의가 이어지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두고 헌법재판소에 대한 불신과 불만도 물론 커지고 있습니다만은, 헌재가 사건 접수 직후 최우선 방침을 내세우면서 속도전을 펼쳤음에도 논란만 양산한 채 결론을 내리지 못하면서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이 리더십에 한계가 노출됐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이 문영배가 사건을 선고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문영배가 있을 때 사건이 선고될 것 같지가 않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직도 평의 중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고, 실제로 판결 절차에 돌입하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말이죠, 칼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헌재 재판관들이 칼퇴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휴일날도 지금 평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상 교착 상태에 빠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평의를 계속해 봐야 평결이 될 것 같지 않으니까 계속 시간만 끌고 있다는 것이고, 사실상 문영배의 리더십이 지금 봉착 상태에 이르면서 포기했다. 문영배가 선거를 포기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지난해 12월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접수한 헌재는 윤 대통령 사건을 최우선으로 심리하겠다는 방침을 여러 차례 공언했지만 좀처럼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이 교착 상태에 있다는 게 이제 힘이 실리고 있는 분석입니다. 여기에는 초시계로 대표되는 졸속 심리 논란 역시 교착 상태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는 게 해석입니다. 초시계까지 지금 갔다가 그야말로 시간을 재면서 그렇게까지 변론을 빨리 끝내려고 했지만, 막상 말이죠, 지금 변론을 종결하고 보니까, 그리고 판결을 들어가려고 보니까, 그리고 판결문을 쓰려고 보니까 이게 하나도 말이죠, 판결문을 쓸 만한 준비가 안 돼 있는 겁니다. 당시 형사재판을 앞두고 있던 윤 대통령 측의 의견에 반해 변론기일을 주 2회 일방적으로 지정하는 등 방어권을 심각하게 침해하지 않았습니까? 내란죄 처리 과정에서 헌재가 국회 측 소추단과 교감이 있었다는 의혹, 소추 동일성 원칙 위반에도 국회 재의결 절차 없이 심리를 강행한 점,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와서는 문영배 리더십에 심각한 훼손을 가져왔고, 그리고 지금 판결 절차를 끝내고 판결문을 쓰는데 엄청난 장애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1, 2, 3 비상계엄 관계자들에 대한 검경 수사 기록을 탄핵 심판 증거로 삼겠다고 하면서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한 헌법재판소법을 스스로 어겼다는 지적도 일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와가지고는 하나의 전부 다 방해거리가 된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때는 마치 그냥 앞만 보고 달리는 경주마처럼 그렇게 헌재의 조속 심리가 이루어졌는데, 이것이 이제 결론을 내려다 보니까 결론 내는 데에는 하나하나가 지금 모두가 지금 장애가 되고 있는 거죠. 헌재가 스스로 말이죠, 그렇게 평의와 판결을 할 수 없는 상태를 만들었다는 것인데, 그 책임은 누가 뭐래도 문영배에게 가장 크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법조계 관계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변론 절차를 보다 충실히 했어야 했다. 그렇죠. 이건 여러 번 제가 강신업 방송에서 지적했던 겁니다. 초시계까지 동원한 심리가 결국 공정성에 대한 의문을 키웠고, 선고 과정에서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말이죠,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리더십 엄청나게 흔들리고 있고, 사실상 지금 포기한 게 아니냐. 대행체제의 한계는 물론 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문대행의 판단 등의 보수 성향 재판관들이 반발하면서 의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는 분석이 여당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선고가 늦어지는 사이 찬반 양측 대립이 격화하는 한편 각
각종 억측마저 생산되면서 헌재의 설립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헌재는 말이죠, 빠르게 이 정치적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국론 분열을 막고자 생긴 것인데 오히려 헌재가 국론 분열을 부추기고 있다는 것이죠. 마흔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 역시 재차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변론 종결 시점까지도 헌재가 마 후보자 없이 선고를 내릴 것이라는 게 중론이었죠. 그런데 헌재 내부에서 5대3 이런 구도가 형성된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는 이유가 지금 마 후보를 임명하려고 지금 민주당에서 그야말로 모든 그런 핵책을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마가 없이는 6대3 그러니까 6석을 만들 수 없다는 것을 스스로 지금 노정시켰다. 노출시켰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문영배의 리더십 한계가 지금 헌법재판소의 판결 불가능으로 지금 규착됐다. 문영배 때문이다. 이게 다 문영배 때문이다. 라는 얘기고 민주당에서도 사실은 문영배에 대한 불신을 드러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문영배보다는 마은혁을 집어넣어서 마은혁으로 하여금 주도권을 잡고 뭔가 이 헌재를 저으려는 그런 어떤 의도도 사실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지금 그거는 뭐 우리 지금 한 대행이 지금 뭐 죽었다 살아난 그런 마당에 탄핵까지 당했던 마당에 뭐가 아쉬워서 뭐 민주당에 그렇게 의견을 따르겠습니까? 들어줄 리도 없고요. 지금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은 한 달 넘게 평의 중이라는 것이고 헌재는 리더십의 문제를 노출시켰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지금 4월 18일까지 선거가 순조롭게 이루어지겠는가라는 회의적인 시각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쨌든 지금 모든 것은 지금 사실상 졸속 심리를 진행한 문영배 때문인데 그렇다면 뭐 때문에 그렇게 정말 초시계까지 등장을 시켰는지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아마 그때는 문영배가 그렇게 하면은 지금 분위기상 윤석열 대통령을 쉽게 끌어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한 모양이고 누군가로부터 어떤 부탁을 받았다든지 내지는 사인을 받았다든지 뭐 그런 것이 있었지 않나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헌재 소장에 대한 욕심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근데 그것도 가사 뭐 저쪽에서 누군가 헌재 소장이 된다 하더라도 오히려 정계선 쪽으로 방향이 틀려졌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 그만큼 이재명으로부터도 사실상 점수를 못 따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초시계까지 등장시켰던 그런 어떤 문영배 별명이 초시계죠. 초시계 문영배가 모든 것을 망쳤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선거는 언제쯤 가능할까요? 빨리 선거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은 오히려 우리가 요구하는 바입니다. 쟤들이 뭐 빨리 선거를 하라. 오늘이라도 선거 기일을 지정하고 내일이라도 하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쟤들은 사실은 지금 그것은 선거하기를 원치 않다는 쪽으로 지금 바뀌고 있는 거 아닌가. 처음에는 말이죠. 자기들이 이긴다라고 생각을 하다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뒤늦게 깨달은 것은 아닌지 또 생각이 듭니다. 지금 초시계에 문형배 모든 것을 망쳤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문형배 결국은 선고를 안 하고 못하고 도망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지금 많이 듭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신업 TV입니다.